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5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지수를 한번 훑고 간다면 이제 조금 이게 키 높이가 키 조절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대 1.8% 거의 2%죠. 급락을 해줬지만 코스피는 이제 약부합으로 어느 정도 마이너스 그냥 하락선에서 마감을 해줬죠. 지금 이 말을 보면 코스닥 쪽을 많이 지금 이게 던지고 있는데 아마 외인들의 움직임이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쪽을 더 많이 매집을 해서 외인들이 이쪽을 더 털어먹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장 막판까지 이 외인들이 던지다가 이제 근데 장 막판쯤 돼서 15시죠. 15시죠. 15시부터 이제 점점 매수세를 줄어들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장 초반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주다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다가 장막판까지 이제 쭉 빼는 영향을 받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수를 한번 좀 보고 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은 딱 이 775 라인이죠. 이 라인을 결국에는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였는데 오늘은 깨졌습니다. 이 라인 깨졌다는 것은 일단 크게 이 710까지도 충분히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식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2400 라인 지켜주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밀렸죠. 오늘 밀렸는데 좀 이러한 2280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수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5%, 코스닥은 마이너스 9% 정도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박스권을 치면 박스권 상단이겠죠. 만약에 이 박스권을 친다 하면 박스권 상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단에서 상단,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종목들은 그냥 빨리 커트를 치고 다음 종목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손절할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수금 없으신 분들은 예수금을 보유를 해놔야 되고, 아셨죠? 그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뭐 종목이나 이런 것 얘기를 떠나서 오늘 조금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올바르게 견디고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요 근래 많이 드실 건데, 시장이 빠지면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조금 코멘트,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꿈과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냥 하지만 꿈과 희망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 저런 얘기들을 일단 저는 먼저 주식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주식을 10년 정도 했는데 참 지금 같은 시장은 참 다이나믹했던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장 딱 이 박스권에서 딱 이 정도 박스권이죠. 이 정도 박스권에서 모든 게 터졌죠. 모든 게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딱 여기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가량, 이제 곧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지금 이 3년 동안, 지금 한 2년 반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악재는 다 터졌고, 호재도 다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 일단 첫 번째 이 금리 이 지수가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지수가 개판인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함으로써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됐죠. 금리 인하. 왜?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은 경기가 돌아가지 않아도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금리를 인하시켜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안전자산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게 대표적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이죠. 이 코로나로 인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에 있던 모든 돈들이 이 위험자산으로 돈이 들어왔고, 이 주식은 이례적인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때 뭐 저점 대비 거의 한 50%가량 코스피 기준 50%가량 정도 코스닥 기준 100%가량이죠. 100%가량 상승을 해줬고, 엄청나게 이례적인 거죠.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100% 넘게 같이 지수가 상승을 해줬죠. 이런 것들 보시면 130%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엄청난 이례적인 거예요. 아무리 금리 인하랑 그런 경기 회복이란 이슈로 인해서 이 100%, 130%가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때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도 돈을 다 벌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하지만 이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경기가 조금씩 돌아와주면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확진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제 무뎌진 거죠. 왜냐? 감기니까. 감기라고 정부들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거의 확정을 내린 상태이고 이제 감기약을 먹으라는 이슈까지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감기로 인해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왜냐? 죽을 병이 아니니까 경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시켰던 것을 다시 상승을 시켜야 됩니다. 이 상승에 대한 여파로 지금 점점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경기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됐죠. 물가들이 유가가 잡히지가 않고 유가가 점점 오르면서 모든 물가들이 올라갔고 그걸로 인해 TQ까지 미국에서는 TQ까지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여파와 동시에 이제 로우 전쟁까지 일어났죠. 인플레에 대해 기름을 부었죠. 인플레가 한 이 정도로 조금 잡을만 했으면 로우 전쟁으로 인해 이 정도로 커졌다는 거죠. 식량 대량, 에너지 대량 많죠. 탄산가스 많죠. 이 로우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이슈들을 터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시장이 흘러왔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도 있는 반면 지금까지 그냥 중간에 마라톤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포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만 봐도 그냥 주식 징글징글하다 그냥 다 손절하고 그냥 액땜에 딱 치자 다 손절하고 접는 사람이랑 아니면 그냥 놔두고 3년에서 5년 뒤에 그냥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세 가지가 있겠죠. 이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 전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때 시나리오들은 여러분이 다 겪어봤고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다는 것은 다시 이런 시장이 오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10년 동안 이런 시장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5개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가 나왔던 것은 에코플라틱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고는 나노엔텍 얘도 치료제 CART 치료제로 상한가를 갔지만 그나마 나노엔텍이랑 그 다음에 에코플라틱만 현재 충분히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이었지 나머지 애들은 얘는 이 노루그룹 이제 매각 이슈죠. 노루그룹 매각 이슈고 삼성 SNC 얘는 세력주죠. 2차전지 그 다음 일성신양 얘는 정확한 재료가 모르겠어요. 상한가를 갔지만 정확한 재료가 모르겠고 나노엔텍은 CART 치료제 코리아에서 있는 태풍으로 점상이 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세력이 그냥 바로 올린 거고 시장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크게 시세 받을 만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 상한가를 간 걸 떠나가지고 지금 10% 이상 시세를 받은 종목들이 17종목밖에 없습니다. 17종목. 제가 예전에 15%가 상한가일 때 이제 주식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15% 이상이 9종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9종목밖에. 그렇다는 것은 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있던 15%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있던 15%가 상한가가 15%였다는 시절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둔화가 됐고 거래대금이 활발히 안 움직이고 그리고 추석이란 이슈 때문에 거래대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개인들은 견디지 못해 멘탈이 나가고 투매가 나올 거고 이 투매를 불러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랑 결국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신 분들은 향후 5년, 10년 뒤에 다시 로우 전쟁이 아닌 대만 중국 전쟁 아니면 한국 북한 전쟁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전쟁 이러한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인플레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을 해봐서 안다는 거죠.
이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때 가서 이 모든 흐름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 견디신 거랑 똑같이 견디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50 정도 맞을 거 지금 여러분들 80, 90을 맞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랑 모든 게 한 번에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이 폭탄이 한 번에 터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한 게 원망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포기를 하시면 나중에, 지금 포기하시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는 주식시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장투, 뭐 다른 사람 미장해야지, 그런 생각 하는 순간 결국엔 또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또 잃을 거예요. 이번에 잃은 만큼 또다시 잃을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거죠. 그 기간만큼. 하지만 계속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제 지금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견디고 있으시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은 결국에는 연륜과 경험이에요. 연륜이 왜 필요하냐면, 주식을 10년, 20년 하는 사람이면 모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모든 악재들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죠.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에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시장인데, 그런 산전수전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어렵겠죠. 역대급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주변 사람들, 주식 좀 오래 하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말하죠. 역대급 시장이라고. 지금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역대급 시장이라고. 상승폭도 역대급, 하락폭도 역대급, 모든 게 역대급 시장. 센세이셔널 하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러한 시장에서 견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멋진 일이고, 그만큼 배우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모든 건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이 경험은, 주식을 떠나서 모든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든, 아니면 주부 생활, 아니면 뭐 다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향후 1년 뒤에, 2년 뒤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점점 본인이 성장해가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뭐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신입일 때랑 1년 차랑 2년 차랑 3년 차랑 확실히 노하우랑 그런 노련미가 있죠. 노련미가. 그만큼 실력이 다르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모든 악재를 다 대응하는 방법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갔지만 금리 인상을 했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코로나가 터졌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가 터졌으면 첫 번째, 마스크 애들이 시세를 바꾼다. 그러면 그때 또 향후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이런 바이러스가 터지면 마스크 관련주를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손소독제, 아니면 그 다음에 치료제, 그 다음 재택근무, 재택치료, 이런 모든 애들을 치료를 이런 모든 애들 시나리오가 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 터졌네. 그러면 일단 유가, 특히 러시아 쪽 전쟁이 터졌는지, 아니 유가랑 상관이 있는 애들이랑 전쟁이 터졌는지, 러시아 쪽이 터졌는지 미국 쪽이 터졌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럼 유가가 바로 오르니까 유가 관련주들을 미리 사놔야지. 지금 조금 올랐더라도 당연히 더 가니까 이대로 끝날 거 아니니까 사놔야지. 그 다음에 유가 오르면 가스도 사놔야지.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량 심해지면 식량이 이게 되는지, 수출 수입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판단이 되고, 식량 관련주들을 미리 매집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한 노련미랑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 나중에 쌓이면 이게 엄청난 그 값어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만큼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은 한번 지금 열심히 쌓아놓으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결국에는 테마가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같은 테마가 돌아왔으면 나중에도 지금 같은 테마가 돌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도 지금 같은 테마가 돌 거니까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절대로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죠. 지금 견디고 있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든 시장 견디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여러분들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당연히 지금처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을 벌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돈을 벌려고 주식은 했지만 돈 벌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